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네 가지 정도라면은 얘가 지금 여자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떴을 때와 뜨지 않았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냥 이런 관계에 만족을 하고 나는 이런 관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며 계속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걸지, 아니면 좀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아껴 줄 수 있고 애틋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건지, 그걸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들이 마음이 식었을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라는 주제예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절대 남자친구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딱 거기까지만 관계를 노력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바뀌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을 어느샌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거 너 먹고 싶은 거면 그거 먹으러 가자, 나는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여러분들을 신경 쓰면서 맞춰주는 것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뭐 정말 하물며 너는 뭐 어떤 연락을 해주는 게 좋냐, 너 어떤 남자친구의 스타일이 좋냐, 뭐 이런 질문까지 하면서요. 50일이 될지 300일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식어갔을 땐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선호도보다는 본인의 고집이나 본인의 기준이 굉장히 확고해지고 그걸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적나라한 속마음을 좀 들여다봤을 때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애하는 거 말고 좀 그냥 이제 편하게 좀 솔직히 너랑 연애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네가 나한테 맞춰지면 우린 계속 만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나는 헤어져도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을 본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이런 케이스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내 남자친구도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거나 같이 타협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내가 너무 나만 고집을 부렸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의 고집일지 아니면 본인의 기준에 맞추는 걸지, 그거는 케이스마다 상황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일방적인 한쪽에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맞춤을 강요한다면 지금 오늘 컨텐츠에서 말을 한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딱 대표적인 상황 예시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랑 연락에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겼어요. 분명 연애 초반에는 뭐든지 다 연락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남자친구였지만, 맞추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나 연락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친구들이랑 있는데 그러면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너한테 어떻게 또 연락을 해? 그건 네가 이해를 그냥 해야지. 여러분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맞춰간다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대에는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연락이 좀 늦어지는 건 너도 조금 이해를 해줘. 결국 여러분과 같이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같은 문제도 분명 되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느낌처럼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 번째를 두고 우리가 정말 맞춰가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구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는 건 일상의 패턴이 바뀝니다. 이걸 저는 회귀 본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다른 말로 습관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창 안 달라있고 미쳐있을 때는 모든 일상의 패턴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였을 거예요. 그게 주말이든 평일이든 연락이든 데이트든 뭐든 간에 친구를 만날 시간, 게임을 할 시간, 본인 놀 시간을 쪼개가면서 여러분과의 데이트에 집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꼬시기 위해서. 근데 하지만 연애의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식어갔을 때는 여러분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남자보는 감이 좋은 여자분들은 나를 만나기 전에 얘의 일상 패턴에 대해서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요.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보다 원래 얘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남자 애인지를 좀 더 눈여겨본다는 거죠.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연애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우리의 행복과 추억을 만드는 게 바로 연애라는 건데, 결국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 또는 포기하는 것들을 그만하고 싶어진다는 거는 곧 그 관계에 대한 가치를 작게 느낀다는 거고, 그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식었다는 반증이에요. 패턴 변화가 너무 좀 심각하리만큼 다르다면은 이건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좀 뜬 게 맞구나, 그걸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취미나 술자리, 지인과의 자리가 많아진다는 것도 세 번째 먼저 바뀌는 것들입니다. 결국에 남자들은 딱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사회생활이야.
야, 그것도 내가 앞으로 인맥 관리하는데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너랑 나랑도 이제 연애한 지 한 2년이 되어 가고, 그러면 나도 사람을 만나면서 인맥을 쌓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이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새롭게 만나는 취미나 자리가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결국엔 그 권태와 무료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연애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정말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뜬 건지 지나가는 권태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라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권태기인지 정말 마음이 뜬 건지는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서 우리가 다시 잘 만나면 그건 권태기였었던 거고,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헤어졌어 그러면 정말 그건 마음이 떴던 거였어. 이런 식으로 우린 그 과정에는 알지 못해요. 이 권태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진짜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이런 조짐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제가 좀 더 그 확신을 더할 수 있는 걸 네 번째로 가져왔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그 합리화가 일어나는 패턴의 연속 속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건 마음이 뜬 게 100%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가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자리가 좀 되게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맞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난 이런 자기 개발의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는 게 맞잖아. 그거는 너가 좀 더 같이 이해를 해줄 수는 없을까? 나도 너랑 같이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더 돈 욕심이 났고 더 꿈에 대한 야망이 커졌는데, 그래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거잖아 라는 식으로 우리의 미래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이거는 마음이 100%뜬 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없어졌어요. 그냥 만나도 무료한 일상 반복된 이야기, 서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가 만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를 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산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나랑은 좀 독립돼서 얘가 그냥 열심히 산다, 뭔가 이런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다면 그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되게 연쇄적이에요. 어떤 하나의 사실이나 하나의 결과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패턴을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네 가지 정도라면은, 얘가 지금 여자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떴을 때와 뜨지 않았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만약 여러분들이 만나는 당사자의 고민이라면 어디까지 이거를 이해해 줘야 될까, 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좋았던 생활 루틴과 패턴을 그대로 그냥 다시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그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더 나태해지고 내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면 그냥 그러지 않았었던 건강한 당시의 나의 모습을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변화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건 좀 냉정한 말이지만 깨진 도자기는 이어붙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식었을 때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오면은 돌아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어차피 돌아올 사람이라면은 결국 마음이 조금 멀어졌다 하더라도 돌아올 인연이라면 돌아와요. 그걸 너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샌가 우리의 관계가 딱 그저 그렇게 무미건조한 관계로 변해왔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이런 관계에 만족을 하고 나는 이런 관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며 계속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걸지, 아니면 좀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아껴 줄 수 있고 애틋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건지, 그걸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